나 없으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 나이에 다 해주니까 당신은 조용히 있어. 내가 밥 해주니까 고개 숙이고 고맙다고 해. 노년의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는 순간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무기로 존중을 강요하고 집안일을 핑계로 권력을 잡습니다. 생활비를 쥐고 흔들며 자유를 빼앗고 눈물과 화를 번갈아 터뜨리며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무기 삼아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결국 사랑은 구속으로 변하고 노년의 삶은 후회와 고통으로 뒤덮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가사 분담을 요구하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살려면 서로 조금씩 도와야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자는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널어도 늘 한마디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충 할 거면 하지 마. 내가 다시 해야겠다. 칭찬은 없고 끝없는 불만만 돌아옵니다. 결국 집안일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받는 일이 되고 남자는 매일 피곤한 죄인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2세 오재호 씨는 67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사는 기쁨에 청소나 장보기 같은 집안일도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오 씨가 청소기를 돌리면 구석구석 안 했네. 내가 다시 해야겠다. 설거지를 하면 물때가 그대로야. 당신은 손만 대는 거지 제대로 안 하네. 빨래를 널어도 옷이 삐뚤빼뚤하잖아. 다시 해. 결국 오 씨는 집안일을 할수록 무능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친구들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나는 노력해도 늘 부족하다고 욕먹는 집안 머슴이야.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0세 장영호 씨는 65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가사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집안일은 같이 해야 해요. 장 씨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밥상을 차리면 익은 반찬이 너무 단순해. 장을 보고 오면 왜 더 싱싱한 걸 안 사와? 심지어 쓰레기를 버려도 봉지 묶는 게 왜 이렇게 허술해?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장 씨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매번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같았다. 1점이라도 틀리면 야단을 맞으니 숨이 막힌다. 이 두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노년의 가사 분담을 이유로 매일 비난을 받습니다.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 욕을 먹고 해도 내 방식은 틀렸다. 는 말만 듣습니다.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심판의 무대가 되고 남자는 늘 낙제점만 받는 학생처럼 위축됩니다. 결국 가정은 평온을 주는 곳이 아니라 지적과 불만이 쏟아지는 고통의 장소가 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살리고 꾸짖음은 사람을 죽인다. 가사 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의미가 존중과 배려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만과 지배의 도구가 될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들은 집안일을 핑계로 상대를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작은 흠은 끝없는 잔소리로 돌아옵니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야 할 시간이 집안일 전쟁터에서 매일 죄인이 되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기대고 위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사 분담을 무기로 삼아 끝없는 불만만 쏟아내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건 쉼이지 신문이 아닙니다. 결국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당신의 노년은 따뜻한 밥상보다 차가운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남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뿐입니다. 두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사랑보다 조건을 먼저 따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외로워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라는 말로 접근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묻는 건 돈과 집, 연금과 재산입니다. 사랑은 핑계일 뿐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언제든 마음은 식고 태도는 달라집니다. 노년에 기대야 할 평온은 사라지고 남는 건 조건 앞에 무력해지는 씁쓸한 현실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2세 이정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지인의 소개로 65세 여성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서로 의지하며 살자. 라는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집은 본인 소유예요? 혹시 자식들이랑 재산 문제로 다투는 건 없겠죠? 이 질문이 반복되자 이 씨는 불편했지만 외로움에 마음을 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혼했지만 그 후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녀는 생활비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며 늘 말했습니다. 내가 조건을 보고 결혼했으니 당신은 책임져야 해요. 이 씨는 사랑받는 남편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선택된 지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건 아내가 아니라 내 통장이다. 또 다른 사례는 대구에 사는 70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혼자가 된 지 10년 만에 67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는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당신이 좋아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시작한 뒤 그녀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가 사는 집을 보며 이 집은 너무 작다. 나도 체면이 있는데 더 큰 집에서 살아야지. 라며 불평했고 용돈을 줄 때마다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라며 눈을 흘겼습니다. 심지어 박 씨가 병원비 때문에 여행을 미루자 조건이 이렇게 불안정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당신을 만났겠냐?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눈물을 삼키며 주변에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조건을 거래한 것뿐이었다. 이 두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결국 따지는 건 마음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집은 누구 명의인지, 자식들과 재산 문제는 없는지. 그 조건이 마음에 들면 달콤한 사랑의 말이 이어지지만 조건이 기대에 못 미치면 냉정한 말로 상처를 남깁니다. 남자는 매일 시험대 위에 오른 듯 검증당하며 결국 스스로도 초라한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이익을 좇는 자는 반드시 관계를 잃는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우선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깨진 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이고 조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러나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 위로와 진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조건만이 남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먼저인 만남은 눈빛이 아니라 통장을 바라봅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랑의 따스함이 아니라 조건의 차가움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거래가 아니라 위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을 먼저 따지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서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나이 들어 더 까다롭고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넘기던 사소한 일들도 나이가 들면 모두 불만의 씨앗이 됩니다. 음식 맛 하나, 집안 분위기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작은 말투에도 상처받았다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사랑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끝없는 긴장과 불편입니다. 남자는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고 노년의 평온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1세 이정호 씨는 66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며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반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 당신은 나 생각 안 해? TV 소리가 너무 크다. 내가 예민한 거 모르냐? 심지어 이 씨가 신문을 읽다 한숨을 쉬자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냐? 라며 따졌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도 불만으로 번졌고 집안 공기는 언제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이 씨는 결국 친구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지금 집이 아니라 감옥에 산다. 매일 시험 보는 기분이다. 또 다른 사례는 전남 순천에 사는 73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8세 여성과 만났습니다. 처음엔 깔끔하고 세심한 성격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거가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밥상을 차리면 젓가락 놓는 위치가 왜 저기냐? 청소기를 돌리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귀가 아프다. 심지어 옷을 걸어두는 위치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박 씨가 잠시 소파에 앉아 쉬고 있으면 나는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당신은 왜 저렇게 게으르냐? 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박 씨는 결국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사랑을 얻으려 했지만 돌아온 건 끝없는 불만과 날 선 잔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아니라 늘 부족한 죄인일 뿐이다. 이 두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보수적이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때 남자는 끊임없이 지적당하고 깎여 나갑니다.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비난이 쏟아집니다. 결국 남은 인생은 평온이 아니라 피로와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든다. 사소한 불평이 쌓이면 그 관계는 결국 불행으로 번집니다. 노년의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났을 때 그녀가 예민함과 까다로움을 무기 삼아 끝없는 불만을 퍼붓는다면 당신의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사랑은 위로와 평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더 까다롭고 예민해진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 사랑은 안식이 아닌 고통으로 바뀝니다. 결국 남는 건 함께 웃는 삶이 아니라 매일 눈치만 보는 후회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고단한 잔소리 속에 묻히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네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사소한 일도 전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나이가 들면 집안의 전운으로 바뀝니다. 밥상이 늦게 차려졌다. 전화가 늦게 왔다. TV 채널을 잘못 돌렸다. 이런 하찮은 일이 곧바로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한번 시작되면 며칠씩 냉전이 이어지고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지뢰밭이 됩니다. 남자는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눈치로 버텨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2세 이영호 씨는 67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내가 당신 끼니는 꼭 챙겨줄게요. 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함께 지내는 기쁨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사소한 일을 전쟁으로 바꿨습니다. 반찬을 조금 남겼다고 내 정성을 짓밟았다. 며 하루 종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늦게 귀가했다고 나를 버려두고 친구들이 더 좋으냐? 라며 그날 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이 씨는 친구들을 피하게 됐고 집안에만 갇혀 지내게 됐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정이 아니라 전쟁터에 산다. 숨이 막힌다. 또 다른 사례는 충북 충주에 사는 70세 박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5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깔끔한 성격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그 깔끔함이 집안을 전쟁터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신발이 반듯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소리쳤고 TV 리모컨이 제자리에 없다고 하루 종일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전기세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집안 살림에 관심도 없다. 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가 커다란 싸움으로 번졌고 박 씨는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조용한 노년이었는데 지금은 사소한 일 하나도 폭탄처럼 터지는 집에서 매일을 전쟁처럼 살고 있다. 이 두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사소한 일을 전쟁으로 만들면 집안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작은 일에도 긴장이 감돌고 대화는 잔소리와 고함으로 변합니다. 남자는 점점 자기 목소리를 잃어가고 결국 집은 피난처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집안이 무너진다. 사소한 일을 부풀려 전쟁으로 만드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 그 집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평온과 쉼이지 끊임없는 전투가 아닙니다. 그러나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 노년은 매일 전쟁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사랑은 안정을 주어야 하고 노년의 만남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도 전쟁으로 만드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웃음보다 후회와 긴장으로 채워집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뿐입니다. 다섯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질투라는 칼날로 상대를 끝없이 베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귀엽게 보이던 질투가
나이가 들수록 집요하고 파괴적인 흉기로 변합니다. 친구와 술 한잔을 해도, 딸이나 며느리와 통화를 해도, 심지어 동네 슈퍼 주인과 몇 마디 말을 나눠도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옵니다. 그 여자는 누구야? 왜 나보다 즐거워 보여? 이런 말이 날아오는 순간부터 집은 감옥이 되고 사랑은 질투의 족쇄로 변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71세 최영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66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는 최 씨의 모든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바둑을 두고 돌아오면 내가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당신은 친구가 더 좋아? 라며 눈을 흘겼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와 대화라도 하면 옆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며 자식한테는 웃으면서 왜 나한텐 불평만 하냐? 라고 따졌습니다. 최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결국 친구들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얻은 게 아니라 질투의 족쇄에 묶인 죄수처럼 살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대전에서 살던 70세 장경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5세 여성과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다정했지만 질투심이 드러나면서 삶은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장 씨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하면 거기 있는 젊은 아줌마랑 웃고 떠든 거 아니냐 라며 추궁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창구 직원과 웃으며 인사한 것조차 문제 삼았습니다. 왜 나랑 있을 땐 안 웃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웃어? 그녀는 질투를 무기로 삼아 끊임없이 장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장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고 사람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는 울분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동반자였는데 지금은 감시자와 함께 사는 것 같다. 이 두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녀의 질투는 집요한 감시와 추궁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는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 되고 웃음조차 죄가 됩니다. 질투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칼날입니다. 그 칼날은 하루하루 남자의 마음을 베어내고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집은 전쟁터가 되고 노년의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은 곧 파멸의 씨앗이다. 노년의 사랑은 평온과 신뢰로 채워져야 하지만 질투가 들어선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감시와 통제만 남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 질투는 삶 전체를 잠식하는 흉기가 됩니다. 사랑은 서로를 편안하게 하고 노년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휴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투라는 칼날로 매일 상처를 주는 관계에 갇히면 남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후회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감시당하며 질투 속에 사라지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6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건강 걱정으로 삶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통증도 나이가 들면 끝없는 두려움이 됩니다. 오늘은 가슴이 답답하다. 어제는 잠이 안 와서 큰일이다. 이런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면 집은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병실로 변합니다. 함께 사는 남자는 늘 불안에 떨게 되고 자신의 삶조차 병에 갇혀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남은 인생은 평온이 아니라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2세 한상구 씨는 66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나 오늘 몸이 왜 이러지? 였습니다. 작은 기침에도 폐렴 일지 몰라. 두통이 와도 혹시 뇌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밤마다 응급실을 가자고 조르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한 씨는 점점 친구들과의 모임을 포기했습니다. 언제든 그녀의 건강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개인 주치의, 구급차 기사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충남 홍성에 사는 70세 정동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5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늘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이 음식은 나트륨이 많아 먹으면 큰일 나. TV를 보면서도 저런 병에 걸리면 우리도 곧 끝장이야.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 씨가 조금이라도 무심하게 반응하면 당신은 내가 아픈데 관심이 없구나. 라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정 씨는 하루 종일 건강 얘기만 들어야 했고 그 불안이 그대로 전염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웃는 날이 없다. 아내의 불안이 내 삶 전체를 집어삼켰다. 이 두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건강 걱정에 집착하면 그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상대의 삶까지 올가매는 굴레가 됩니다. 남자는 늘 긴장 속에 살게 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은 사라집니다. 여행을 가도 혹시 가다가 쓰러지면 어쩌지? 외식을 해도 이 음식이 내 몸에 해롭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따라 붙습니다. 사랑은 위로가 아닌 공포로 바뀌고 남은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병이 된다. 건강을 위한 걱정이 오히려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평온과 안도이지 끝없는 불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녀의 건강 걱정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쉼이 되어야 하고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불안에 빠뜨리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결국 남는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은 불안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병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늙으면 돈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최고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쌓이는 진료비,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존중받고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돈이 있는 어르신과 없는 어르신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이유를 이해하시면 노후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한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엄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의료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먹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질병들이 한두 달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플 때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통증을 참으면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검사비가 부담되어 꼭 필요한 검사도 건너뛰게 됩니다. 결국 병은 더 악화되고 나중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25만 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일 뿐입니다. 중증 질환이 생기거나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이신 박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몇 년 전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말에 박 어르신은 수술을 포기하셨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면서 몇 년을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고 집 밖 출입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으니 삶의 질까지 무너진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합니다. 좋은 약을 쓰고 필요하면 상급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곧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손 벌리며 용돈 받는 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내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사는 편이 낫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는 순간부터 부모의 권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명절 때 자녀들 눈치 보신 적 없으십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에게 전화하기가 망설여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돈이 없으면 이런 상황들이 일상이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매번 손을 벌리는 것은 부모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김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김 어르신은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두 자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적게 받으시고 저축도 거의 없으십니다.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 큰아들에게 5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기꺼이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명절 때 손주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시고 외식 한번 하자는 말도 꺼내기 어려워지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돈만 있었다면 이렇게 자식 눈치 보며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손주들 학원비도 지원해 주십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도 넉넉하게 하십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본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존중받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합니다. 경제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발언권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넉넉한 잔고를 유지하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돈이 가져다주는 진짜 권력입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배우자가 급하게 입원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위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층의 45%가 비상금을 100만 원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운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연령대의 금융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리비가 20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면 추운 겨울을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제대로 식사조차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웃 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 최 어르신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면서
저축은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작년 여름 태풍이 지나간 후 낡은 집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 돈이 없어서 비닐과 양동이로 임시 방편을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집안 곳곳에 물이 떨어져 밤잠을 설치셨고 습기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결국 이듬해 봄까지 그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대출받을 신용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만 있었다면 즉시 해결했을 문제를 몇 달이나 고통스럽게 버티셔야 했던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나마 생활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전부였다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돈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비상금이 충분한 어르신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위기 상황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기 경제력이 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에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 경력이나 명예보다 현재 경제력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퇴직 후 연락이 뚝 끊긴 지인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경제적 능력 상실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축소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력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에 대한 주변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한 끼 사지 못하고 항상 얻어먹기만 한다면 점점 모임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골프나 여행을 함께 가자는 제안이 와도 돈이 없어서 거절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듭니다.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정 어르신의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69이신 정 어르신은 젊었을 때 중소기업 임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사업을 하셨는데 실패하셔서 재산을 거의 날리셨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전 동료들이 모임을 갖자고 연락이 왔지만 정 어르신은 매번 핑계를 대고 거절하십니다. 회비가 부담스럽고 다른 친구들이 해외여행 이야기나 골프 이야기를 할 때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동창회에 억지로 참석했는데 다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면서 더 위축되셨다고 합니다. 식사 후 2차 가자는 제안에도 돈이 없어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 후로는 아예 모임 연락도 차단하고 지내십니다. 경제력을 잃으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니다. 식사 한턱 내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취미 생활도 활발하게 하십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존중받는 위치를 유지하십니다. 동창회나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본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리더 역할을 하십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이웃들도 반갑게 인사합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경제력이 곧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5번째 이유는 삶의 선택권과 자유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까?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으십니까?
경제력이 없으면 모든 선택이 제한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가격표를 먼저 보게 되고 여행도 꿈꿀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최근 조사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70세 이상 노인 중 62%가 경제적 이유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 자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슬픈 노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요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선택권 없이 정부 지원 시설에 배정받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취미 활동까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1살이신 강 할머니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자녀 양육에만 헌신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작은 원룸이라도 독립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전혀 없는 강 할머니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매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작은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지내셔야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싶어도 교통비가 부담되어 자주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좋아하던 화초 가꾸기도 성당 활동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강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내 앞가림이라도 할 만큼 돈을 모아놨더라면 이렇게 눈치 보며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유를 잃은 노년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자립이 된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으면 함께 삽니다.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배웁니다.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드시고 문화생활도 즐기십니다. 아프면 좋은 병원 가고 필요하면 간병인도 쓰십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본인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존엄성 그 자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6번째 이유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며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빚과 부담만 남기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리된 삶으로 편안하게 떠나고 싶으십니까? 경제력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의 존엄성을 결정짓습니다. 대한장례지도사협회의 통계를 보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장례비용 평균이 2천만 원을 넘어섰으며 경제력이 없는 노인의 경우 자녀들이 장례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간소하게 화장만 하는 경우도 30%에 달합니다. 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조차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을 때 비용 걱정 때문에 자녀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으며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돈이 있으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존엄하게 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윤 할아버지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85이셨던 윤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노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암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비가 걱정되어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치료받으시라고 권했지만 윤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빚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집에서 통증을 참으며 마지막 몇 달을 보내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 비용 때문에 자녀들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 위해 희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부담만 주고 떠나셨다는 죄책감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셨습니다. 돈만 있었다면 제대로 된 치료도 받고 품위 있는 장례도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미리 장례 비용을 준비해 두고 유언장도 작성하며 자녀들에게 유산까지 남깁니다. 아플 때도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존엄성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최후의 권력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노후 자금은 살아생전뿐 아니라 생애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7번째 이유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나 친척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이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참으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경제력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당당함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심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87%가 대인관계에서 위축감과 열등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친척 모임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주 학원비 대주고 자녀 결혼 자금 보태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입 한 번 떼기 어렵습니까? 경조사비를 낼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조 어르신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이신 조 어르신은 예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조 어르신에게는 오랜 친구들이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후로는 연락을 거의 끊고 지내십니다. 한 번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선물을 준비할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셨습니다. 동창회에서도 회비를 내지 못해 빠지신 적이 여러 번입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도 계산할 차례가 올까봐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용돈을 줄 형편이 안 되어 축하 전화조차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조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제력을 잃으니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식사 한턱 내시며 즐거워하시고 친척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경조사에도 당당하게 참석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눅 들지 않고 본인 생각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어르신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합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떳떳하고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당함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노년에는 경제력이 당당함의 기초가 됩니다.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끝으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